대구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도 손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모인 한 단체가 내부 지침으로 막아온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비리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대구 시립희망원에 대구시장이 방문했습니다. 새로 바뀐 운영재단과 희망원 운영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일광 화상을 입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 6월 유례 없는 우박이 경북을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줬습니다. 소나무도 예외는 아닌데 결국 상처 입은 소나무들을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새벽 출근길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도 비 소식이 있다죠? 네, 이 비 덕에 폭염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연일 계속되던 폭염특보가 드디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 내리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갤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주는 확실히 열기가 좀 덜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지면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햇볕이 차단되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져 대구 31도, 안동 30도에 머물면서 35도 안팎을 보이던 지난 며칠만큼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도 손님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이 적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모인 한 단체가 내부 지침으로 막아온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대리운전업체 A사는 이용객에게 서비스 1회당 1,000원의 적립금을 줘왔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동종업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업체에만 많은 손님이 몰린다는 이유로 대구 시민연합 대리운전 가맹점 협의회가 벌금 50만 원과 영업 제재를 압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회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유독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마일리지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이 적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까지 회원사가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구 시민연합 대리운전 가맹점 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구 시민연합이 대리운전 기사 모집과 관리, 보험 가입 등 업무를 처리하며 대구 지역 400여 개 대리운전 번호를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단체가 이런 행위를 제한한 것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것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간의 가격을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운전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장이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로 전직 원장 신부들이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희망원의 혁신 방향을 두고서는 대구시장과 바뀐 운영재단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가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에 대구시립희망원을 찾았습니다. 석 달 전 운영권을 반납한 천주교재단을 대신해 3년간 희망원을 맡게 된 전석복지재단 측이 희망원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폐쇄적 운영구조를 투명화하고 인권을 고려해 24시간 근무체제를 도입했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희망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하지만 권 시장은 2030년까지 현재 1,000명 넘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200명 규모로 줄이려는 대구시의 혁신 대책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시설화가 정책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무 인원 늘리고 또 예산 더 투입하고 한다고 해서 이 시설이 정말 여기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까지 폐쇄하기로 예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인 글라라의 집 문제를 두고 큰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전석복지재단은 사실상 시설 존치를 전제하고 운영 방향을 잡은 반면 권 시장은 이미 시설 폐쇄와 탈시설을 발표했다면서 전석재단의 의도에 의구심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럼 내년 가서 근로자집 폐쇄되면 거기에 있는 41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과 함께 32명 증언 부분들을 다시 건의를 하십시오. 희망원 대책위는 전석복지재단이 대구시와 대책위가 합의한 혁신대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권영진 시장이 탈시설을 외치고 있지만 대구시가 북구에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을 추진해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일 정도 남은 수능 시험. 수험생들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취약한 과목과 단원을 보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학은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고 맨날 하고 있거든요, 수학은. 그리고 과탐은 좀 문제집, 기출 문제집 위주로 좀 많이 풀고 있고. 내 몸의 컨디션도 수능에 맞춰가는 연습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느껴졌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일단 끈기 있게 공부를 되게 풀어지지 않고 몸을 좀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능은 수시 모집에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수시도 수능을 토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개 정도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해가지고 안정 지원 또는 하향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학은 소신 지원과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영역 공부 시간을 골고루 안배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어라든지 수학, 탐구의 비중이 높은데 인문계열은 주로 국어 수학,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를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차분한 마음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수능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술김에 셀카를 찍기 위해서 여대생들이 첨성대를 무단으로 오른 일이 있었는데 야간에 첨성대에 들어가는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어서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여대생 3명이 첨성대로 달려가고 한 명이 먼저 첨성대를 기어올라 두 팔을 벌려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어 나머지 2명까지 합세 관측문에 걸터앉아 셀카를 찍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깊은 밤 울타리를 넘어 첨성대에 들어가는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당장 그날 밤에도 남녀가 울타리를 가볍게 넘고 여성이 기단석에 올라 한참 동안 첨성대를 만집니다. 이어 남자가 여성을 업고 첨성대를 나옵니다. 첨성대가 야간 놀이터가 된 데는 관리자가 없고 울타리가 낮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문화재 활용이 곧 보존이라는 방침에 따라 낮게 설치된 울타리는 일단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근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철저히 하여서 문화재에 접근할 시에는 바로 안내방송을 통하여 사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고 통합관제센터에선 한 명이 200여 대의 모니터를 봐야 하는 실정이어서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처럼 야간에 누군가 침입하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는 시설 등 첨단 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상경고음이나 강한 불빛이나 이런 것이 울리고 그다음 또 신고나 접수 기록이 되어서 그런 한 행위 한 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고려하면서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안이 첨성대와 함께 다른 국보급 문화재에도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봉화군이 지난 5, 6월 우박 피해를 심하게 입어 고사 직전인 소나무를 서둘러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데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박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화군이 산림청과 합동으로 지상과 상공에서 소나무 우박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운과 제산면 등 5개 읍면적 2,942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정도는 소나무 잎이 50% 이상 망가져 고사 가능성이 높은 곳이 28.2헥타르, 회복 가능성이 반반인 곳이 216헥타르, 회복 기대치가 높은 곳이 2,697헥타르로 전체 90%는 일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봉화군은 이 가운데 고사 직전인 28.2헥타르의 피해목은 서둘러 벌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금강송 군락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산줄기로 소나무 재선충의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심지역 30헥타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인 영주, 이산 두 곳까지 재선충병이 접근하고 옴에 따라서 우리 지역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서 조기 벌채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봉화군은 이달 안으로 산주들과 협의를 마치고 벌채를 시작할 방침이며 목재상들과의 벌채목 판매 계약 알선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헥타르당 600만 원이 들어가는 대체 조림비는 전액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재해로 인정해서 앞으로 벌채지대에서는 병해충과 재난에 강한 수종으로 생태보건 조림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피해 지역은 고사 상태를 더 지켜본 뒤에 내년에 벌채와 조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과 단체들이 내일 있을 정부의 전자파 측정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기로 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과 주민들은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자파 측정에 참여하지 않겠고 측정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들어 자외선 지수도 연일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따가운 햇살에 일광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을 권윤수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정신없이 놀다 보면 살갗이 발갛게 그을리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꼼꼼히 요새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는 스틱형이 잘 나오는데 여기 이게 얼룩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변화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5월부터 차츰 늘기 시작해 7월과 8월에 정점을 찍는데 여름철 환자는 겨울철보다 7배 이상 증가합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빨갛게 변하면서 가렵거나 따가운 정도의 1도 화상은 얼음 찜질 뒤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과 오한, 발열 등을 동반하는 3도 화상의 경우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데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 계획이 있다면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등을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외출 2, 30분 전에는 SPF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2, 3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땐 SPF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가 좋지만 일상생활할 땐 SPF 15에서 20 정도도 충분하다고 전문의는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올여름 경북에서 온열 질환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더위에 쓰러지는 사람 대부분이 노인들인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자신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볕 아래 노부부가 참깨 수확을 합니다. 땡볕에 10분 서 있기가 힘든 날씨지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농산일의 특성상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나섰습니다. 더워도 깨가 벌기 때문에
지금 참고 해야 돼요. 구급대원이 몸에 물을 뿌리고 보호자는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이 환자 역시 사흘 전 안동에서 밭일을 한 뒤 탈진, 고열, 탈수 증세를 보여 119에 실려갔습니다. 올여름 경북에서 온열 질환으로 119 신세를 진 사람은 36명,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70대 이상 노인이 대부분인데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쇠약해진 상태를 간과하다 더위에 쓰러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을 갖춘 폭염구급대 128대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펌프차 100몇 대를 예비 출동대로 편성해 온열 질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화재, 구조 이외에도 순환사고, 오늘 환자 출동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한낮에 야외 활동을 하지 말고 불가피할 경우 2명 이상 함께하며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을 때에는 주위에서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소방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 2가 동아타운 앞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노원동 2가와 3가 1,2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는 한편 동아타운 앞에서 급수차로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식약청, 교육청 등과 함께 가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학교 급식소 위생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초중고교의 급식소와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250여 곳으로 식재료 관리 상태와 조리기구 소독, 유통기한 제품 보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앞서 봄 신학기 때는 학교 급식소 등 350여 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경북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까지 받습니다. 또 학자금 연체로 신용 유의자가 된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특별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하반기에 신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이 추가 채용 인력은 모두 51명으로 일반 소방 18명, 구급 분야 32명, 법무 분야 1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강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이 수도권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최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평택지점을 열고 경기 서남부와 충청 우량기업, 대구 경북 연고기업을 겨냥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평택지점은 대구은행이 경기 지역에 3번째로 문을 연 점포로 대구은행은 하반기에도 인천의 지점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어제 영남 이공대학교에서 지역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DGB 독도사랑 골든벨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독도를 비롯한 역사와 지역의 문화예술, 금융상식 등 폭넓은 분야의 문제가 출제돼 열띤 경연이 펼쳐졌고 한복 베스트드레서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대구 동구와 수성구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흐린 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흐린 수돗물 예상 지역은 신천 1, 2동 전역과 신천 3, 4동 일부, 또 범어 2, 3동 일부 지역입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운문댐의 저수율이 낮아 고산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연일 계속되던 폭염특보가 드디어 해제됐습니다. 지금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 내리다 오늘 오후에 대부분 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에는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0도, 김천 2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기온 30도, 영양 28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 28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또 한 번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은 한 주 31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